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듣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듣기를 공감의 시작, 토론의 시작, 나눔의 시작이라고 나눠서 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공감하고 출발점이겠죠. 토론하고 이제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적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 네 가지 컨셉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개가 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개가 순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자기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의 차이,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고 무엇을 중점으로 놓고 보느냐에 대한 얘기지 결국 다 한 가지 얘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는 리터러시,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지식을 갈구하는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 있는 연구를 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일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대신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최소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접근할 수 있는, 아,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런 삶이 있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도서관의 역할은 다 했지 않았을까, 그게 사서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듣기의 마지막 얘기를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읽기와 듣기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들은 결국 쓰기와 말하기를 위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 얘기를 하는 거죠. 듣기 역시 말하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듣기가 없는 것이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읽는 과정 속에서 그 듣기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듣기라는 것이 그저 내가 이렇게 무슨 큰 블랙홀처럼 받아들이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때 듣기의 완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유도하는 것은 일단 와서 들어봐. 그다음 들었을 때는 네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 서로 공감해봐. 그 다음엔 자기 생각도 피력하고 남의 생각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의견이 일치가 되거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로 다름을 인식하였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리어 더 적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감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계속 그런 행위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쓰기로 전개되어지고 말하기로 전개되어질 수 있지만, 쓰기와 말하기를 위한 준비 작업, 그 나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는 얘기는 듣기의 나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었어. 뭐 성소수자 얘기도 들었고 장애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무슨 그 홈리스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아니면 뭐 굉장히 그 종교적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공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 서로 대화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면, 그래, 궁극에 그럼 우리라고 했을 때 이제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 커뮤니티는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을까와 그 행동을 하는데 약간의 발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사서들이 만들어야 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서비스로 진행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즉 무엇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궁극에 기획하고 있고 의도하고는 어떤 캠페인들이 필요하고 전개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읽겠다면 읽고 듣겠다면 듣고 말하겠다면 말하게 하고 그냥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체계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도서관이 뭐니 하는 것의 얘기가 도서관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비전과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가질 수 있는가와 그 미션을 어떻게 형성화시켜 가겠는가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나눴습니다. 그 나눈 얘기에 이제 서비스 편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듣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듣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리터러시라는 것은 출발점, 듣기를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는 작업과 그 듣기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들을 쭉 듣는 작업들, 이해하는 작업, 공감하는 작업, 그 속에서 그 다름을 찾아내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인시켜가는 작업을 거쳤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행동 단계가 말하기와 쓰기가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강령을 만드는 작업, 소위 캠페인을 만드는 작업이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이 무슨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움직이는 데도 아니고 또 종교적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간 아니지만 이 지역사회가, 이 사회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 시간대에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의미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슬로건,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한 책 읽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도 하고 작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들은 단지 책을 소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책들이 이 시민들의, 이 커뮤니티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슬로건이죠. 인식하게끔 해주는 거죠. 맞아. 그러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도 대차 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네. 그럼 그 다음에 내 행동은 뭘까요? 실천에 옮기는 거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TV 화면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부 활동에 대한 홍보성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실상을 알라라는 의미와 이 실상을 알았으니까 너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니에 대한 자극이고 그 행동을 유발하게끔 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졌던 듣기 전 과정은 실상을 알고 실상을 인식했다면 너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와 그 무엇일까를 좀 더 각인시켜주고 확인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도서관을 너무 목적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도서관이 답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의식들을 모아서 그들의 생각들을 표현해주는 작업인 것이죠. 그들이 생각지 않은 것을 선전선동하듯이 프로파간다처럼 막 주장해서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업인 것이죠. 물론 그 전에는 불쏘시개 같은 일들이 있었겠죠. 툭툭툭 질러주고 확인해보고 그 속에서 불이 붙는지 붙었다면 그 붙은 불을 알려주는. 물론 처음에 이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처음부터 목적 지향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인간의 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에 대한 얘기, 어떤 조직에 대한 얘기,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우리 삶에 대한 얘기, 즉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우리가 강제성이라든가 의도성을 넣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꼭 듣기니라고 경계를 짓는다면 딱히 그 주장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아까도 말한 그 책에 대한 소개, 어떤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캠페인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 굉장히 총유서부터 90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분법으로 공평하게 쭉 나눠, 물론 100%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틀 속에서 분산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라고, 그걸 또 끼리끼리 모으는 행위를 했던 그 끼리끼리에 대한 다름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도 저는 큐레이션이라고. 주제도 다르고 분류번호도 다르게 배치되어졌던 것들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말하는 거죠. 특히 문학류에 가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문학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실적인 것에 근거해서 문학을 분류하고 쪼개놨지만 실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의 문제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소통의 문제라든가 고뇌의 문제라든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른 맥락과 다른 그룹핑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엮어내지 하는 작업을 우리가 큐레이션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었고 그 큐레이션의 확장선상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말도 썼고 결국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약간의 목적적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슬로건이고 캠페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건 역시 그냥 쭉 펼쳐주는 작업을 해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문화, 우리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작업들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 얘기를 하자면 조금 여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책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벌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권 책 읽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몇몇 유지들, 이 지방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 이 책을 읽게 해줍시다. 항상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 선인들의 그 명서를 읽자 하는 그런 그 고전 읽기 운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현대인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엽적인 어떤 사상들이나 지엽적인 어떤 행동 강령들을 옮겨놓는 작업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진 결과물들이 어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지표로서 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의 좀 족적의 의미에서 책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결과물들이 축적되어지는 거니까. 도서관이 가진 가치를 얘기할 때 했던 말이 뭐냐. 박물관은 오래된 것들을 수집해서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면 도서관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유용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도서관이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된다? 누적되고 축적되어진 결과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채우는 작업은 과거 지형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결과는 과거에 우리 족적이 남아져 있는 결과를 낳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마다 책을 사고 해마다 책을 폐기할 때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폐기할 것인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는 새로 나와 있는 새로운 트렌드들, 이슈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것들을 놔줍니다. 오래된 고전을 읽어라는 것이 책을 선정하는 작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트렌드들을 수용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1년 후에 평가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읽었지를 평가해 놓고 보면 이런 것들 읽었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정서이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사상이고 문화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폐기한다면 그렇게 1년, 5년, 1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그 결과물들을 그 시대 아니 이 지역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쭉 만들어온 문화이고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한 권 책을 소개하는 것이 미래를 선도하려는 행위보다는 스스로가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한 권 책이 아니라 지나간 우리의 결과물들,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우린 이런 것들을 읽었어, 그게 작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서 쭉 끌어온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작년 책이 얘기되어진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듣기 토론의 나눔의 시작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나누는 결과적인 얘기, 즉 듣기를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제 확대 해석했을 때 일기의 연장선상에서 읽기를 통해서 듣는 그 작업으로 그 관점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 작업의 결과가 나눔의 시작이야 하는 것은 그런 행동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나눕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나누어 온 거예요. 행동해온 것이고 읽은 것이고 공감하고 거기에 토론하고 살아왔던 우리 그 족적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선행지표라는 것은 이런 과거의 결과물들이 쌓였을 때 이것이 가르친 지향하는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저렇게 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리에이션들을 그 데비에이션이 상당히 폭이 넓은 거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과 융합이 되면서 방향이 약간씩 변해가겠죠. 너무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고 무미건조할 수도 있고 목적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이나믹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트렌드가 흘러들어오고 그것을 읽고 투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서로 교감하고 교환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를 찾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룩되어졌던 결과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네, 올해는 이랬네, 작년에 이랬네, 올해는 어쩔까? 근데 올해 말하는 책이 우리가 그 과거 지향적인,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부분들의 결과물로서 이 책 읽어라는 것은 위험하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책 읽기, 도시가 어떤 한 책을 읽겠다 했을 때는 저는 한 책 읽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도시는 다양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다양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도서관은 특히 그 속에서 스스로가 소화시키고 찾아가가는 그 어떤 수렴된 힘이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래의 책을 얘기를 한다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쭉 나열해주는, 그래서 한두 권의 책이 아니라 수십 수백 권의 새로 나온 책들, 아니 2, 3년, 4, 5년 안에 나온 책들의 경향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켰느냐 결과가 남아야 비로소 이것이 뭐가 된다? 우리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눔의 시작은 우리가 이랬구나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난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책들을 또 찾아 읽으라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얼리 어댑터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누가 이거 한데 우리도 하자. 도서관이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이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도서관이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일 거라면 차라리 연구소를 차리는 게 낫죠. 도서관은 이미 무거운 오래된 기업과 역사를 움켜쥐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기업과 역사를 그것으로 먹고 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의 땅을 딛고 있지만 과거를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토론, 그 나눔의 결과가 어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전개되어지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양한 이슈들이 결국 우리의 족적이었고 또 미래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한 책을 수집하는, 선정하는, 수서하는 작업의 것과 폐기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할 대목이 두 개가 같은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고 미리 예방한다고 막아버리면 그거는 정확하게 그 말을 내가 절대로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자기가 거기서 얻는 경험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전제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진짜 오랜 역사 속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그렇게 판단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열려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열려있는 공간이 도서관인 것이고, 그리고 남는 것들은 그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무엇을 소화시켰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였는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결국 그런 다양성들의 결과물들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책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책을 읽었어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면 하나의 캠페인성이죠. 우리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았어. 그래서 무엇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랬어를, 우리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의 가치를 심어주고 하는 그런 혼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캠페인. 그래서 어느 도서관이 자기 역사를 말할 때는 그 도서관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행태들을 분석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과거를 알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경하고 또 내 행동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듣기 작업의 마지막은 나눔의 시작이고, 그 듣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했던 결과물들,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서비스를 이야기해야 될 두 번째 듣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